네, 안녕하십니까. 세움학원에서 통합과 가르치고 있는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 한대부고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분석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학기 우리 한대부고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신을 수능처럼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약속드리고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 갖추어서 1학기 기말고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서 우리 학교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하였는데, 시험 유형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고요. 문항에 대한 적중률 그리고 문항에 대한 정답률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교재, 주간지, 테스트지, 직보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건희 선생님께서 같이 도와주셨고, 물리 파트에 이제 한근호 선생님과 화학 파트의 장원호 선생님, 그리고 생명 파트의 백운희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조교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이 부분 같이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점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약 96.6%의 적중률을 좀 보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본 교재와 그리고 이제 저희 주간지, 테스트지,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5종 교과서들에 나와 있는 문항들 중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항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항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솔루션이라고 하여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 좀 고난이도 문제들을 좀 모아놨기 때문에 이 문항들을 이제 풀이를 하면서 우리 한대부고 시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300문항 정도 이제 문장을 같이 풀어보면서 시험 준비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한대부고 학생들에 대한 이제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 이후에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도록 복습 동영상 우리 학생들에게 공유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줌 독서실이라고 하여서 이번에 좀 같이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자 하였고, 그 분위기 하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줌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 전달하였고 같이 공부하였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격려와 칭찬인데,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공부 외에도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을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같이 조금이라도 더 격려할 수 있도록 많이 하였고요. 학교 시험 분석은 지속적으로 이제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테이크오버 책 같은 경우에 좀 많이 고난이도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혼자 풀이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여서 문항에 대한 다음과 같이 동영상 같이 공유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 직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험 전날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전체 내용 한번 마무리하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풀이 클리닉 형태로 진행하였다는 점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시험 이후에, 테스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오답률 꼭 반드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좀 낮은 문항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될지,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오답률 높은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시험에서 다시 한번 재출제하여서 학생들이 꼭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문장들에 대해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번 시험 준비를 하였다라는 점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1학기 이번 기말고사가 객관식 21문항, 단답형 9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와 문항수가 이제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단답형이 아니라 사수령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항수는 적었었는데 더 딸린 문제들이 이제 많아서 어려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단답형이라서 9문항이 나왔지만 역시나 딸린 문항이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30문항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보다 문제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험장 이제 좀 특징으로서 물화 생지 각각 이제 특징이 있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항 자체가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문항이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난이도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막 정말 계산 문제 막 특화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여서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거,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한 문제로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라고 한다면, 계산 문제가 일부 나왔었기 때문에 그 계산에서
실수하지 않은 게 이번 문항의 좀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학 파트는 이제 한 문항 신소재 문항이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무난하게 나왔던 문항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과 생명이 있는데 지구과학이 좀 이번에 독특하게 나왔던 거는 자료 자체가 한 가지 주제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 자료들이 합쳐진 복합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매우 좀 신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림과 그래프에 대한 해석 자체가 방향성이 명확하여야 문항 자체가 좀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편에 좀 속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난이도별로 이제 좀 구성을 봐보면 어려운 문항이나 보통 문항이 좀 8문항, 9문항, 그리고 쉬운 문항이 좀 13문항으로 체감 난이도 자체는 좀 중간 난이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는 거고요. 문항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신소재 파트 한 문항, 그리고 중력과 관련된 역학적 시스템이 총 9문항, 그래서 물화가 10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구과학 파트와 생명과학 파트가 각각 10문항씩 모든 문제들이 출제가 전반적으로 다 무난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먼저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 유형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고난이도 수능 변형 문제가 사실 이번에는 좀 적었다라는 게 특징이죠. 우리 학교 시험 문제는 원래 고난이도 수능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번 시험 문항이 좀 태가 난이도가 중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수능 변형 문항이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기출 변형 문제가 8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자료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좀 잘 풀어봤었다면 이번 시험도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 주간지나 뭐 테이크오버나 위클리 테스트에서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거의 유사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항들 중에서 객관식 중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좀 선별을 했고,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 단답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항을 다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 3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속도 그래프에 대한 해석 문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는데 저는 이 문항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고 이번 직보에서도 반드시 꼭 풀어봐야 될 문제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테이크오버 책에서 나왔던 그림 유형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지에서 봤던 문항하고 이게 사실상 그림 자체가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테이크오버에 나왔던 문항 같은 경우에는 속도하고 지금 시간값조차 아예 유사하다라는 거, 동일하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 자체도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 입장에서는 좀 난이도가 중간 정도였겠지만 그것보다 더 쉽게 문항을 좀 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포물선 운동과 관련된 이야기였었는데 자유낙하 운동을 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도달하는 위치에 관련지어서 확인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주관제를 통하여서 이미 풀어봤던 유형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선지도 더 많아서 우리 학생들이 이 문항도 난이도 자체는 상이었지만 그래도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리 파트에서 지금 봤을 때 객관식 문항 중에서는 가장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간값에서 x축에 0.1, 0.4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비율비가 서로 다르고 충격력이 달랐을 때 충격량을 계산하는 문제로서 나와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계산 실수를 좀 하지 않았어야 되는 문항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파트에서 이제 지구과학 파트가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지구과학에서 매우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두세 가지 이상의 주제들을 합쳐서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출제한 게 매우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도 기권과 수권의 층상 구조만 거의 대부분의 문항에서 나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는지 밑에 보시면은 모식도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출제를 하였고요. 문항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개념들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하여서 난이도 자체는 제가 상으로 이제 출제를 저는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중으로 지금 다음과 같이 나눈 문항인데
학교 선생님의 노력이 좀 보이는 저는 문항이라서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경계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제 유사 문항들을 풀어봤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지에서 본 부분도 있고 테이크오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본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께서 주셨던 프린터물에서 유사 문항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 문항들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했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이지만 그래도 확인하기는 문제 풀기는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 파트로 이제 넘어와서 가장 대표적인 문항으로서 효소 사용과 관련된 모식도 문항, 역시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는 문항이 주되게 나왔다라는 거 먼저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명 중심 원리에서는 정말 정확한 이 파악이나 그리고 아미노산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각각 어떠한 종류들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뭐 삼염기 조합이나 그 다음에 코돈이나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 문제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문항으로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생명중심 원리였는데 조금 다른 거는 유전병과 관련된 문항으로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남모형 적혈구 빈혈증이나 그게 아니면 페닐케토뇨증과 같은 실제적인 질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 다르게 선생님께서는 대응하는 문항으로서 나왔고요. 유전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났을 때에 관련된 문항으로 내셨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문항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1번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교 선생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중에서 다음과 같이 좀 연습하는 문항들을 같이 풀어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와 유사한 문항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제를 하여서 연습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계산 실수가 없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또 다른 특징은 출제 자체에서 이제 점수의 배점 자체를 좀 높게 주셨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명확하게 잘 들어야지 시험 점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꼭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같이 이 부분을 공유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번 문제인데 시간 운동량 관련된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시간 운동량 그래프는 동일한 문제들을 사실 많이 풀어봤었고 이게 우리 학교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시간값 하나만 달라졌고요. 동일하게 내셨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기출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확인이 역시나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3번 문항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항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작년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보고 풀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문항 자체를 풀 수 있도록 출제되었고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을 아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풀어서 틀렸던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계산에서 실수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난이도를 상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구과학 파트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 표로 제시가 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암기를 꼭 반드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5번 문항이 또 독특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확인하는 부분이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수지, 물의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각각 두 개의 주제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인데 이 두 개의 주제를 합쳐서 난이도 자체를 조금 선생님께서 조절하고자 원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원과 물의 순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는 문항으로서 출제가 되었다는 게 독특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줄글 형태로서 다음과 같이 출제를 하셔서 그래도 난이도 자체를 조금 조절하고자 하셨던 노력이 보이고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암기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9번까지가 우리 생명과학 파트에서 이제 나오는 문항인데 특징으로 이제 보시는 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항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8번, 9번 모두 다 OX에 대한 퀴즈로서 나왔고요. 이 OX에 대한 퀴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작년에 우리 선생님께서 서술형 문항 중에 정의를 서술하려고 하셨던 문항이 저는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는 생명과학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OX를 통하여서 이 특징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서 내셨다라는 게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한번 우리 학생들과 공유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암기해야 될 요소는 이번 2학기 준비를 하면서 분명하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적중률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28문항, 23문항, 21문항 정도의 이제 모든 문항들이 다음과 같이 적중되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1등급으로 100점을 사실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준비했던 시험에 비해서 사실 좀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 것이고, 2등급이 지금 98점에서 96점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 준비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물리나 화학은 난이도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실 물리나 화학 파트에서 2학기 때 나오는 내용은 물리원과 화학원에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여서 이번 2학기 준비를 하면서 미리 우리 학생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지구과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료에 대한 해석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2가지 내지 3가지 개념들을 합치시는 걸 보면서 명확하게 그 개념들을 알고 그 다음 합쳤을 때 거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업 시간 내에 암기하고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그 마음처럼 저는 가르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고요. 이번 시험을 보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친구들에게는 칭찬과 박수,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점수보다 잘 못 봤던 친구들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책임감을 더욱더 느끼면서 2학기 반드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